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단상 앞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에 있는 분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경총 흉내를 한번 하시죠. 경총하고 흉내를 한번 하시죠. 경총 흉내라! 대표님 흉내 주십시오. 이어서 경영계 정책 건의사항을 이재명 대표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송경식 회장님은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경식 한국경총회장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순서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경식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렇게 직접 경총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총 회장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안호영 환노위원장님, 조승래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22년 1월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대방해 주셨는데 오늘은 국회 제1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찾아주셔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오늘 이 소중한 자리는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하시고 경제 문제 해결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대표님의 생각과 기업인들의 호소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저출생 고령화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우리 주력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산업 구조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시대에 뒤처진 낡은 법 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대표님 방문에 맞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개혁의 건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직된 노동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시장 유연성이 너무 낮아 기업은 힘들고 근로자는 불안하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이 시급합니다. 연금 서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체계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고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한미석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와 노동계에서는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이 오히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법안들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데 생존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하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매우 부족한 점도 노사관계의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노사관계가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같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특히 얼마 전 대표님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EU, 일본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신다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 전용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 평소 부담스럽고 많은 주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장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장 최첨병의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이죠. 미국 대선의 결과도 사실은 이런 점들이 좀 반영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나 이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다 이런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사는 것이죠. 더 잘 살게 한다는 문제, 이 민생의 가장 핵심은 역시 기업 활동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국가의 부도 창출됩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할 수가 없죠.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 것도 뭐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또 중심에 있어야 되고 또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또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그런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다니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이제 크게 양면이 있다고 봐요. 좀 포지티브한 영역을 본다면 일단은 시장을 좀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기반으로는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될 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인프라 구축 또 필요한 인재의 양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수익 이익을 좀 늘리는 방향이라면 이제 경비를 줄이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경총에 오면 주로 듣게 되는 얘기가 이제 세금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유연성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노동 유연성 확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뭐 이런 건 사실은 약간 좀 어찌 보면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참 어쩌면 약간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난 비율의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 이것도 국가적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비중이 크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차피 또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들도 사실은 노동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게 기업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길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할까?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일한 성과가 크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하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 어차피 나는 뭐 임시로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 뭐 그건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좀 조화시킬 필요는 또 있겠죠. 노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예를 들면 정말로 꼭 필요한 영역들, 예를 들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뭐 그런 영역들은 노동 시간을 이렇게 통제를 해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건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이 제도가 좀 잘못 사용돼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주장은 해도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기분만 나쁘죠, 서로 섭섭하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세금 문제도 사실은 좀 비슷한데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말할지 이따가 좀 토론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그게 정말로 전체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데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까?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이 되거나 취약해지면 궁극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겠다. 모두가 공정한 공평한 부담을 한다면 경쟁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일정 정도까지는. 그런데 너무 과도하면 또 안 되겠죠. 이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같아요. 저는 최근에 많은 분들, 기업인들 포함해서 이제 경제 현장의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편인데 재생에너지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전 세계가 어쨌든 약간 최근에 주춤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 9%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과연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국내에서 화석연료 이용해서 생산비를 많이 줄인다고 한들 결국은 유럽 시장으로 갔을 때 뭐 수입을 아예 안 한다든지 뭐 구매를 안 하겠다는 회사도 많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소위 아리백이라고. 근데 예를 들면 탄소 국경세 이런 것도 부담 아닙니까? 국내에서 부담을 줄여서 생산비를 줄여놔도 결국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가가지고 오히려 또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니까 전체 대한민국 경제에 오히려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는 사실 기업들 잘못도 아니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아니죠.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또 전력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전력 엄청나게 필요할 테고 전력 수급 계획도 지금 안정적이지가 못한 것 같던데 소위 AI 중심의 산업 기업 체계 기업 체계가 지금 발전하게 되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연 제대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지금 매우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걸 다 감당해야 되냐? 과연 앞으로 인재 공급은 제대로 될 거냐? 그것도 역시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이거 충분하냐? 이것도 사실 기업들이 할 일이 아니고 기업들이 이익이 되는 기술, 응용기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기초과학기술 문제는 사실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또 한 가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세계 시장이 우리 입장에서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사라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 또는 입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큰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우리 기업인들 뭐 경총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 정말 구조적인 문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갈 텐데, 노동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되죠. 노동자들 저희가 안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저희는 그 중에 합리적인 영역을 찾아내서 실질적 개선을 좀 하고 싶어요. 노동시간 문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말로 서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노동자들도 기업인들도.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고용 유연성, 노동 유연성 문제하고 사회 안전망 문제가 이게 사실 얽혀 있는 문제인데, 제가 노동자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고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해고 당하면 자기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일부 그런 것도 요구하잖아요. 내 자식을 채용을 의무화하자. 이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요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알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일부에서 관철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소위 잘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다시는 해고를 할 수도 없고, 똘똘 뭉쳐가지고 극단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뽑는 건 전부 다 사실 기간제로 뽑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뽑으니 물론 쉽게 이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지만 소속감이 떨어져서 진짜 애정 있는 우리 식구가 안 되죠. 근데 기업들도 아마 소속감 갖는 좋은 인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뽑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뽑죠. 무서워서. 이게 저는 기업 측면이나 노동 측면 양 측면이 다 손실이다. 그럼 뭔가 합의를 해야죠. 적정한 선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저는 정부,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불신이 너무 크죠. 의심하죠. 그래서 긴 시간에 정말 마음을 터놓는 진지한 토론,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걸 정부나 이런 공공 사이드에서 보장을 해줘야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소위 사회적 대타협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힘들고 시간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 노동 문제는 단편적으로 맨날 싸워가지고 막 데모하고 압박하고 압력 놓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고 지금은 쌍방의 문제가 있거든요. 다 손해 아닙니까? 기업들도 손해, 노동 측면도 손해. 좀 그 문제들을 언젠가는 좀 지금도 합니다만 물론 정말로 진지하게 책임 있는 단위들이 참여해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제안서 이렇게 봤는데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거의 끝날 얘기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흔들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야 될 텐데 좀 길을 좀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내에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